수원 특례시 팔달구.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스마트폰 중독이 아닐지 걱정된다는 나은미 씨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일도 그만두고 집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눈 뜬 시간은 저녁까지, 새벽까지 핸드폰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나은미 씨의 하루를 살펴봤습니다. 밥 먹을 때는 기본, 청소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데요. 이제 좀 쉬시려나 했더니 누워서 다시 스마트폰을 봅니다. 치매 예방에는 고스톱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게임도 두세 가지나 한다는 나은미 씨. 과연 나은미 씨는 스마트폰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을까요? 나은미 씨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진단 결과 총 점수 37점으로 스마트폰 고위험군 사용자로 진단. 계속 이렇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부터 건망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해야 할 일을 까먹고 안 할 때도 있고 친구들 약속을 잊어먹고 못 나갈 때가 있고요.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약속을 깜빡하거나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어디 있나 찾는 것은 물론 내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는 일도 다반사. 건망증이 하도 심해서 작년 12월에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건망증이 점점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나은미 씨. 이 스마트폰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줄여보려고 이것저것 노력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은 핸드폰을 만지지 말아야지 해놓고선도 보면은 만지고 있더라고요. 쉽게 놓을 수 없는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은 깊어지고 건강도 나빠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도 또 일정 생활을 위해서도 핸드폰 사용하는 걸 좀 줄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을까요? 네, 하루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하면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지금 할애하는 건데 걱정돼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제가 보기에는 사례 소개되신 분들은 이미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이미 사실은 스마트폰에 상당히 중독돼 계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스마트폰의 이제 사용을 줄이려는 그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10시간 이상 장기간 동안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이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벽 5시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이제 불면증이 오신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때문에 뭐 약속을 있거나 중요한 일정을 놓친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생활에 지장을 두고 있고요. 결국 이런 일 때문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줄이고자 하지만 줄이지 못하는 게 사실은 스마트폰 중독의 가장 큰 초점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고스톱을 치고 이러면 이거 자체가 치매 예방이 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냐면 가입하자마자 2억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쓰리고 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따면 한 번에 300억까지 따요. 그럼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가 하시는 건데. 아니 근데 이분 가입하면 2억이라니까. 그래요? 머리가. 실제로 주면 좋겠네. 근데 다 가짜 돈, 이분은 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게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러면은 뭐 치매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좀 역효과가 오히려 더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고스톱이나 포커 같은 거 많이 치면 치매 예방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스톱 치면 어때요? 상대편 패도 봐야 되고 네. 같은 그림도 맞추고 네. 숫자 계산도 하잖아요. 맞아요. 뇌를 전반적으로 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중독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러면 잘못하면 고스톱만 잘 치는 치매 환자가 돼버려요. 진짜. 끔찍하네요. 네, 그래서 정말 사용 시간을 제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분 이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람이라든지 타이머 같은 것 각각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내가 딱 이 시간 30분 이내만 할 수 있게끔 제한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전화번호 몇 개 외우는지 물어봤잖아요. 근데 아까 뭐 스마트폰이 뭐 신체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얘가 뭐 저의 뇌의 일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얘한테 암기하는 걸 맡기고 저는 암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확실히 기억력이 과거보다 떨어진 걸 느껴요. 이거 제 근데 느낌일까요? 뭐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치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실제로 치매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조금 기억이 깜빡깜빡하다고 이제 병원에 오시거든요. 근데 상당수가 이런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한 디지털 치매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치매라고 하면 우리가 뇌가 노화가 돼서 생기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기억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뭐 초록이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생기는 디지털 치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치매는 진짜 치매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걸 안 하기 때문에 건망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쓰면 쓸수록 좋거든요. 근데 안 쓰면 퇴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기를 장기간으로 사용을 했을 때 뇌의 특정 영역이 떨어져서 결국 건망증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동기, 학동기, 유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디지털 기기에 너무 노출을 많이 시키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출을 안 시켜야지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되면 디지털 치매 증후군이라는 것 나중에 생길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애들 키우면서 그 핸드폰 많이 보여주지 말라 이러시는데 우리 애들 많이 보여줬더니 지금도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저도 진짜 건망증 많이 심해졌거든요. 근데 이게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뭐 생각하는 힘도 줄어들고 한다고 하니까 저도 좀 주의를 해야겠어요, 진짜. 저도 네. 개인적으로 또 우리 승현이 누나를 엄청 좋아하는데 누나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네. 이제 좀 암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네. 이런 대본은 제가 좀 압축을 해서 뭐 하시는 아니 누나가 아직 다 생각 많이 외워왔으니까. 남았는데. 아니 누나가 치매 걸리면 나 같이 못해. 아니 다음부터. 외워서 해. 날 너무 믿지 마요. 아이고, 네네네. 아니, 큰일 그 날 원고 뻔했어요. 다시 주시고요. 예, 일단은 저희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원고 다 섞여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정말.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스마트폰 중독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들께서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자, 1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체크하고 매일 30분씩 단축하라네요. 아까도 저희가 이제 각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확인해 봤는데 네. 그게 매번 확인하는 습관이 사용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사실은 뇌는 자기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도 현재 체중이 몇 킬로그램인지 그다음에 내가 정말 비만인지 확인하는 순간부터 다이어트 시작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확인을 하고 네. 그걸 한꺼번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폭식과 절식이 이어지는 다이어트 요요 현상을 아마 겪어보신 분들 계신 것처럼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일 30분씩 줄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시간에 조금 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음 모드라든지 방해 금지 모드 같은 걸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10시에는 항상 스마트폰을 끕니다. 어머나. 네, 그렇게 해서 당직 설 때 빼놓고는 스마트폰을 끄고 그 다음날 아침 5시까지는 절대로 보지 않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대단하시네요. 그 시간에 일기 쓰시거든요. 교수님은 배워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아까 보니까 스마트폰 설정 기능에 네. 제가 좀 많이 들여다보는 어플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제한 시간을 좀 설정을 미리 해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제한 시간 걸었는데 네. 계속 다시 풀고 다시 걸고 다시 풀고 해서 굉장히 좀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솔루션을 다 한번 노력해보고 싶어요. 저도. 두 번째 스마트폰 중독 탈출법은 바로 이겁니다. 주세요. 자, 스마트폰 알람은 최소한으로 집중할 때는 무음 모드네요.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의 메신저라든지 그다음에 그러한 알람 소리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던 일을 갑자기 멈추고 집중이 굉장히 산만해지면서 그쪽으로 탁 초기 집중이 가게 되면서 이러한 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스마트폰 알람을 무음 상태로 하거나 아니면 방해 금지 모드를 반드시 설정해서 이러한 유용한 기능을 이용해서 나의 집중력을 계속 강화시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수님이 알람이라는 게 뭐 몇 시 됐다고 울리는 알람이 아니고 문자 문자 왔다, SNS 왔다, 그쵸, 그 그쵸. 알람인 거죠? 예,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게 끄는 그런 모드가 네. 처음에 설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설정하는 그런 지혜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실제로 저녁 한 10시부터
아침부터 아침까지는 무음 모드로 돼 있거든요. 네.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음 모드로 돼 있으니까 네. 그냥 알람이 오면 한 번 보면 되는데 무음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올까봐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알람이 돼 있으면 한 번 그냥 뭐 연락이 오면 그것만 보면 되는데 연락이 왔나 싶어 계속 제가 보고 있어가지고 아니 뭐 나랑 기다리는 게 비슷하네요. 있나 봐요. 그래도 그래서 저녁에 올까봐. 양상국 씨나 저 같은 사람을 위한 다음 솔루션이 요거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 탈출 솔루션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집 안에 스마트폰 사용 금지 구역을 만들자. 양 교수님. 예, 집안에 이제 스마트폰 사용 금지 구역만 정하더라도 이제 스마트폰 의존도도 줄고 이 생활 습관도 이제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침실이라든지 뭐 식탁이라든지 이런 데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또 식사에 집중을 못하고 사람의 대화도 잘 안 하잖아요. 가족 간의 대화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금지 구역,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침실 옆에, 침대 옆에 스마트폰 충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양상국 씨처럼 자꾸 이제 확인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식사할 때는 아예 휴대폰을,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를 다른 방에 갖다 놔줘도 돼요. 그렇게 하면 아마 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스마트폰 금지 구역, 그러니까 제한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